윤석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취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는 저희 부서 회계과는 올해 차량관리팀이 재산관리팀과 통합되어 1과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26명과 무기계약직 11명을 포함하여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주요 업무로는 격리팀의 지출 업무, 계약팀의 공사 계약 업무, 재산관리팀의 공유재산관리, 공공시설관리팀의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회계과 정책 방향은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엄정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으로 정확한 통합 결산 자료 작성, 공표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회계 질서 확립 및 직원 직무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청렴하고 신속한 계약 및 지역업체 계약 활성화를 추진하고 건설업체, 기계임대업자, 근로자 보호 등 건전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공유재산 및 공용 차량 관리로 공유재산 종합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를 통해서 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미활용 재산의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용차량 통합관리 및 친환경 저공해 공용차량 운행으로 대기환경 오염 방지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미양 원곡 3중면 행정복지센터의 연차적 공공청사 건립으로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이 행복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에서 132쪽 2019년도 주요 사업 성과는 유인물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후화 및 협소한 원곡면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농업인 상담소 등으로 복합 건립하여 원곡면 생활권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 위치인 원곡면 외가천리 273-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85억이고 연면적 2,7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읍면동 청사 연차적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및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정밀 안전 진단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2022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5쪽 3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3중면 산 19-1번지 현 위치 일원으로 사업비는 70억이며 연면적 2,2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 연차적 건립 계획에 따라 올해 11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2021년 본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 시청사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공사입니다. 봉산 노타리에서 시청사 정문까지 노후된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시청을 이용하는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회계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일반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38쪽 엄정하고 효율적 회계 운영입니다. 2019 회계년도 통합결산 추진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상경비 교부, 출납사무검사, 회계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2019 회계년도 결산 자료 작성 및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6월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 고시토록 하겠으며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은 1월 중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각 부서 지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공정, 신속, 청렴한 계약 추진으로 양질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계약 문화 조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관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5억 원 이상 공사는 경기도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내역은 전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불공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광급 공사 추진을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을 시행하고 신속한 행정을 위해 대금 지급 시 인터넷 알림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예방과 유휴지 발굴, 미활용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된 공용차량을 친환경 저공해 차량으로 지속 교체를 추진하고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지에 대한 대부 및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여 사용 대부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심의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 확대 및 전기 충전 시설 인프라를 지속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1쪽 미양면 사무소 건립 공사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현 위치 양지리 190번지 1원으로 사업비는 76억이며 연면적 220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미양면 사무소 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8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 10월까지 계약 심사 및 공사 발주를 거쳐 2021년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권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먼저 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원곡 청사진인데 85억, 삼죽 청사진인데 70억인데 이제 원곡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삼죽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삼죽 지금 이제 작은 도서관이 그 이제 앞에 부속 건물에 있잖아요. 근데 그 부속 건물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연도수가 오래돼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나는 요번에 그 작은 도서관도 그 지금 저 청사진 있는 대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또 해야지. 그 아마 지금 삼죽 도서관은 한 몇 년 있으면은 리모델링을 해든지 뭐 하든지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저 새로 질 때 아예 그걸 거기다가 전 같이 뭐 혼합을 시켜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양 청사는 이제 70억인데 이제 공사를 못하는 바람에 6억이 늘어나 76억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면적 똑같이 보니까 1층, 3층인데 이거 저 3중은 70억이요. 저번에도 전년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메모를 해서 네.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사실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작은 도서관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최적의 그런 건물을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중에 우리 기초 거점 사업해가지고 아마 거기다 아마 이제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도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우리 회계과하고 잘 상의를 해봐라. 괜히 또 중복된 건물 짓지 말고. 그래서 아마 기초 거점 생활 해가지고 아마 건물 짓는 비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지금 뭘 짓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뭐야 저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뭘 질러내느냐 한번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질러내는데 거기는 뭘 질러내냐 해서 뭐 복합적으로 이게 저기 중복이 안 되도록 한번 여쭤보셔. 하여튼 삼중면 사무소 건립 관련해서 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뭐 그런 뭐 규모가 좀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향후에 한번 줘놓고 또 이제 후에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 미양 면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저 설계 공모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얼마 그 작년부터는 전 미양 면사무소라는 명칭이 면사무소라는 그런 명칭보다 행복복지센터에 대한 전 면사무소의 체계를 그렇게 잡아가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저희도 이제 시급해서 이걸 그때는 빨리 해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점만 제기를 했지. 그 미양 면사무소도 이번에 새로 진행 김에 보건소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설계를 할 때 그 반영을 시켰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기가 늦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을 생각은 안 하신 건지 좀 이제 여쭤보고 미양면 사무소도 이제 복합적인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면사무소, 네네. 그다음에 뭐 농업인 상담소, 네. 내지는 보건지소, 네. 그 여타 또 다른 시설물 해서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건립되고 나면 미양면 행정복지센터로다가 그렇게 하시는 예, 생각이에요. 예. 거기 지금 짓는 거에 지금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기존에 남겨놓고 짓는 거 아니면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그 부지에. 예. 그러면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네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그래서 어차피 행정복지센터라는 그 명칭 자체가 뭐 복합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완공됐을 때는 미양면 행정복지센터로다가 명칭이 변경될 거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들이 여기 금연 매장, 그 금연 매장 뒤쪽에다 하는 안으로 저희한테 이제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여기 세무서가 맞죠? 세무서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현재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혹시 많이 있습니까? 이 안에? 저희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해 본 건 아닌데 그냥 뭐 객관적으로 저희 아침에 이제 일찍 출근해서 밤사이에 이제 주차된 차를 보면 보편적으로 한 60여 대 정도, 60여 대? 그 정도는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밤샘 주차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 시내는 저녁에는 오픈을 시켜놓는데 그 낮에는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업무를 보고 나면 도장을 찍어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낮의 시간에를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인 걸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지금 주차장이 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시급한 문제는 세무서가 들어와서 지금 주차장 문제는 부족할 거고 그런 문제 대안에 대해서도 지금 주차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른 방면으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어떤가라는 그런 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이제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확보하는 그런 거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뭐 의원님들이나 이 공무원들이나 뭐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행정과에서도 작년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나름대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뭐 요금을 소액이지만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것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같이 한번 좋은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예,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 국세지방세 지금 통합민원실 네. 여튼 5월이면 개소를 한다 그러고 조금 전에 우리 그 세무과 보고에서는 뭐 일일 80에서 한 180명 정도의 내방이 예정돼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회계과에서도 전년도에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신 바 있고 일단 별도의 토지 매입을 통해 갖고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저희가 의회에서 하여튼 부결된 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주차 타워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다음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보고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말씀이셨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왜 부결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뭐 그 제가 따로 들은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그 주차장 이제 세무서가 소득세 관련 징수 업무가 이제 자치단체로다가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영역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 5월이면 그 납부를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제 내방을 할 텐데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고민도 많이 했고 그 장소 마련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 앞에동 저 연금매점 저 조립식 건물 그 안에 좀 조정을 해서 일단 면적은 최소 면적을 확보를 해서 거기를 사무실로다가 일단은 계획을 하고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 중인데 그 주차장이 이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쪽 서편에 있는 부지 거기가 이제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재활용 창고 뒤쪽 그쪽도 추진을 하려다가 공유재산 심의해서 이렇게 의결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저희로서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풀어야 되거든요. 풀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시간이 뭐 언제다라고 말씀은 뭐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첫째 시급한 게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무 공간도 엄청 지금 협소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조직 개편이 돼서 분과가 되고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면 어디 있을 장소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되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단 주차장 문제는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계속 제기가 되어져 왔던 거고 특히 통합민원실이 들어서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의 긴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이제 이 세무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네. 이제 상당히 혼잡한데 이제 그걸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미찬 의원님 질의하실 때 이 차단기를 설치해서 시간적으로 다 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현실적으로는 단기간에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여튼 뭐 뭐로 짓더라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은 전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의회에 여튼 제출될 줄 알았고 본예산 반영해서 추진되겠구나 뭐 이렇게 간담회 보고 내용이나 이런 거에 비춰갖고 이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것이 여튼 이제 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시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차 터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설립 계획은 명확하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주차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다가 심의에서 이제 의결이 안 되는 바람에 그걸 그 상태로다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안을 한 2가지, 3가지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튼 알기로는 공직선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의 원인이 우선적으로 이게 별로 시급하지 않으니 5부제에서 2부제로 변경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결된 내용에? 변동된 건 없고요. 그 상태. 그럼 공유산 심의위원회가 됐든 지금 담당 그 부서가 됐든 우리 회계과가 됐든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시급한 거는 저희도 뭐 다 똑같은 마음이죠. 예, 여튼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조속하게 계획 수립하셔서 좀 네. 대안을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관급공사 용역사업 뭐 해갖고 전체적으로 관내 업체의 계약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거는 별도로 해서 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지금 하도급에 따른 그 뭐 임금 체불 문제나 기계장비 뭐 여튼 대여비 등등 해갖고 최근에도 계속 문제가 유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도 대림동산 침수 방지 사업과 관련해서 제기가 됐던 거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행정에서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행정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고 네. 계약 당사자 간의 그런 문제로다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하도급 관계에서 뭐 체불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뭐 관련 조례도 있고 한데 안성 씨가 여튼 농업이나 장비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공공공사의 경우에 여튼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가 아니고 지금 이 사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별도의 사안으로 지금 분류할 수밖에 없어서 개입 여지는 없다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 이외에 여튼 그 관급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 우리 안성시가 개입해갖고 이렇게 뭐 문제 해결을 하거나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은 혹여 추가적으로 예,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항상 주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다행스럽게 저희 관내에서는 그러한 그 트러블이 발생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개입해서 뭐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배드민턴장 그거 이후로는 지금 뭐 없는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그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요. 전에는 거기 이제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딴 위원회도 그렇고 이제 의원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집행부가 좀 일방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모든 게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기 이제 조례에 보면은 잠깐만요.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괄 재산관리 담당 국장. 그럼 누굴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님. 그럼 행정복지국장님한테 과장님이 어떤 직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묵살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결정이 번복됐으면은. 아니 이제 그 위원회가 또 네. 민간 의원들 있고 네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라. 근데 민간위원이 있어도 뭐 민간위원을 공정하게 선출했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나 모든 걸 제일 잘하는 거는 지금 공무원분들이 제일 잘한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이제 몇 군데가 이런 현상이 자꾸 나와요.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빠지니까 그 회의장 분위기도 알 수가 없고 결정에 그 약간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알 수가 없고 또 회의를 끝나고 보고받는 것도 없고 이거 좀 아무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저희 의원들이 주차장을 이쪽에다 그런 의견 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집행부에서 저쪽에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해자 이렇게 들어온 것 같거든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뭐 몇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강한데 그거를 뭐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함에 있어 또 이 거쳐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님은 행정국장님인데 얼마 안 되셨어요. 그나마 회계과장님 오래 계셨는데 회계과에서 어떤 안을 만들었을 텐데 어쨌든 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했어요. 그죠? 그 뭐 구조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이거요. 그럼 여기서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민간위원들이 다 반대해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원도 뭐 몇 년마다 임기마다 바뀌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딴 심의위원도 보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구조상. 뭐 전직 국장님, 아니 전직 국장님이 현직 국장님 있는 데 가서 반대하겠습니까, 솔직히? 자, 일단 그 심의회는 예, 그거는 거기까지 할 거고요. 예. 저기 이제 왜 저번에도 그 대릉동산 배수지, 저수지 명칭이 그렇습니까? 배류지, 저류지? 저기 대릉동산 밑에 그 구문이 다리 옆에요. 정식 명칭이 뭡니까? 배수지, 배류지, 뭐 아무튼 이제 뭐 명칭은 그렇다 치고 그때들 이제 임금 못 받으셔가지고 장비들 와서 여기서 이제 뭐 농성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런 걸 원청에서 그런 기본 인건비하고 장비대에 뭐 이런 거는 원청에서 줄 수 있게끔 처음에 계약 조건에 붙일 수 없습니까? 권고를 강하게 하든가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네. 뭐 정확한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원청과 그 하도 그 장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런 뭐라 그럴까 일한 그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서 아마 이 트러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좀 하셔가지고 좀 진짜 저번에도 마냥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고 그리고 어느 친구 말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전국에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해주는데 아무 걱정이 없대요. 그냥 뭐 돈 뛸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의원님들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계약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계약 그 초기 단계부터 주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네네.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런 임금 문제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그래서 또 많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성 관급공사에 왔을 때는 네. 뭐 장비 때문에 인건비 뭐 이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주 인식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정착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배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민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당부사항인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각 관련 부서 포함해서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시효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사를 비롯해서 시 청사 비롯해서 우리 공유지산도 효율적인 관리 방안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가? 왜냐하면 지금 부서별로 이원화된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집중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효율적 활용 방안을 검토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계약의 문제예요. 어느 지자방 단체든지 간에 계약의 문제 가장 문제가 되고 언론에 이슈화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 계약 심사위원회가 했는데 회계과에서
뭐 계약자를 바꾼다든가 계약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하도급 관련해서도 원청이 책임지게 해야 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뭐 식당 이런 데 다 우리 시민들 돈 못 받았습니다. 서비스를 그분들한테 식사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있잖아요. 실제 저는 제가 그 주민 참여에서 감독한 공사 별로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분이 공사 끝나고 나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5개년간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관련해서 그 감독자하고 해서 그 서류 좀 의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원청에서 하청주 일정 부분 하청 주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하청준 업체들이 민원이 발생한 업체는 추후에 그런 업체 합청 조사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명의를 빌려서 하청공사한 업체들 지금 제가 다 뭐 거의 조사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되면 결국은 시민들이 그 불편해하고 우리의 그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임해주시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제가 6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회계과 계약 관련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계획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은 거의 지금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결코 제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계속 나온 얘기 입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수의 계약은 괜찮아요. 그렇죠?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부실한 업체를. 근데 관내 입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실한 업체가 다시 그 입찰을 들어와도 그분이 입찰을 받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근데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계속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한 거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수의 계약을 보면 그런 것도 전에는 이제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한 업체에서 다량으로 많이 해는 그런 업체가 또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곳에 몰아준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반론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거의 대등한 그런 사업을 보면. 그러는데 이제 수의 계약은 그렇게 해서 걸러낼 수가 있는데 한번 시켜봐서 일이 잘 안 된다 하면은 다음엔 분명히 배제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입찰은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못하는 업체라도 입찰해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공사 감독이라든가 준공 검사 할 때 그때 명확하게 집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 있게 보셔가지고 그런 거는 해야지. 자꾸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런 거 중장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걸러내셔갖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생각인데 시에서는 그걸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든가 뭐라든지 해가지고 안 그러면 계속 이런 피해를 보는 분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과 공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